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입지를 두고 여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의 법정 관리 결정이 내려져 경남 경제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원 판단에 맡겨진 STX 조선의 운명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바꿔 유통시키던 일당이 원산지를 구별하는 첨단 유전자 분석 기술로 적발됐습니다. 해군의 해난 구조대 SSU의 해양 생존 능력을 기르는 훈련 캠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전문가 자문회의가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경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부산 가덕도 지지 선언이 잇따르면서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신공항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측은 그동안의 연구 진행 사항과 세부 평가 항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은 부산시 자문단이 가덕도가 신공항의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경남과 대구, 경북, 울산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밀양의 우위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모레는 영남권 5개 시도를 제외한 중앙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밀양과 가덕도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거제와 진해, 진주월 등 경남 5개 지역위원회가 부산 가덕도 유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정치 논리로 동남권 가덕 신공항을 오랫동안 영험한 국민을 우롱한다면 그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9일에는 김해시 의회가 밀양 신공항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서남들은 경남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지지는 여권 내 분열을 야기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토부는 수요조사 결과 영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말쯤 예정대로 신공항 입지는 반드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조선업 호황기에 세계 4위까지 오르며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던 STX 조선해양이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도 우려돼 경남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원혁, 박상현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특화 중소형 조선사로 탈바꿈하려는 STX의 구조조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내년 말까지의 수주 잔량 50여 척의 건조 여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가 수주한 선박은 돈을 물더라도 계약 취소가 예상됩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런 회사 결정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작업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협력업체들은 돈줄이 막힐까 당장 걱정입니다. 법정 관리로 STX가 만기 어음 결제를 못하게 되면 협력업체들이 물어야 하고 변제를 못하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럼 2차 밴드에서도 2차 업체가 이제 결제를 못 해주니까 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STX 조선의 협력사는 230여 곳, 납품 대금이 업체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상황은 STX 조선의 청산입니다. 들어가려고 어차피 된 거라면은 빨리 해서 정리를 해서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들이 바람이고. STX 조선의 생산과 관련된 STX 중공업 등 과거 관계사들도 함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경남 경제는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STX 조선해양은 지난 2001년 주식회사 STX가 법정 관리를 받던 대동조선을 인수하면서 출범했습니다. 초기 STX 조선은 신공법 개발로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출범 5년 만에 건조량과 매출액이 5배씩 늘어나 세계 5위 조선소에 올라섰습니다. 이어 2008년에는 수주 잔량 세계 4위, 수주 실적 세계 3위까지 기록합니다. STX 조선은 해외 투자에도 적극 나서 중국 다롄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지었고 유럽 8개 나라에 18개 조선소를 가진 STX 유럽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STX 조선 신화는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선박 발주가 줄어 조선업이 불황에 들어갔고
중국 조선업체와의 저가 경쟁은 적자를 키웠습니다. 결국 2013년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에 들어가 직원을 1,500여 명 줄였습니다. 하지만 4조 5천억 원 지원에도 부도가 예상될 정도로 실적이 나빠지면서 결국 법정 관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한때 경남 대표 기업이었던 STX 조선이 회생을 하느냐 문을 닫느냐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운 새우의 원산지를 첨단 유전자 분석 기술로 밝혀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한 식품 도매업체 작업장. 수백여 개의 통에 새우젓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주변엔 국내산이라는 표시가 선명한 스티커가 함께 발견됩니다. 하지만 다른 작업장엔 빈통과 함께 원산지가 베트남인 스티커가 널려 있습니다. 식품업체 대표 63살 김모 씨는 지난해 베트남산 새우젓 160톤, 시가 7억 8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의 식당 등에 팔아넘겼습니다. 최근 국내산 새우젓이 수입산에 비해 최고 5배까지 폭등해 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산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 한 5배 정도 이래 가격이 더 비싸니까 같은 양의 새우젓을 팔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남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협에서 발행한 수매 확인서까지 보여주며 거래업체를 안심시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게 김 씨가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새우젓입니다. 보시다시피 육안으로는 전문가들조차 새우의 원산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의 새우 유전자 분석에 의해 수입 새우의 원산지가 밝혀졌습니다. 베트남산 종이 다르고 그거는 100%에 가깝다고 하죠. 경찰은 식품업체 대표 김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해난구조대는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구조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요즘 이 잇따른 해양사고로 인해서 SSU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난구조대 훈련을 체험하려는 일반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 위로 든 참가자들이 거친 함성을 지릅니다. 교관의 신호에 70여 명이 한꺼번에 보트에 올라 노를 젓습니다. 처음 하는 노질에 배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힘만 쓰다가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도 합니다. 파도에 맞서 왕복 1km를 오가는 해상 기동 훈련에서는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팀원들끼리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30분 만에 출발점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른 더위에 이미 몸은 지쳤지만 서로의 격려 속에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혼자 들어갔으면 많이 무서웠겠지만 이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양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지난해 40여 명이던 참가자가 올해 9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잠수훈련과 맨몸 수영 등을 통해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요령과 정신력을 기르게 됩니다. 해난구조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해양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거친 바다에서 강한 해군을 체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해군은 올해 8월과 9월에도 일반인들을 위한 캠프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옛 39사단터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면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39사단 민관협의회는 신라대학교와 동의대 2개 대학기관의 토양오염 조사팀을 참여시켜 현재 1차 기초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존보다 3배 많은 580곳에서 시추 조사를 진행합니다. 민관협의회는 이번 조사에서 기존 조사업체를 배제하고 채취한 시료 중 10%는 다른 분석기관에 맡겨 교차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과 부산, 전남, 울산의 4개 시도가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오늘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4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에서 조선업의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조기 지정과 정부 차원의 국적선 물량 발주 지원, 국립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건립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 아카이스트,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국내 9개 로봇 관련 국책 전문 연구기관들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로봇 산업 발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이스트를 비롯한 로봇 연구기관이 보유한 로봇 제품을 마산 로봇랜드에 전시하거나 기술 지원을 하고 로봇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 추진합니다. 경남도의회가 아파트 이웃끼리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층간소음 방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피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 부실회계 처리를 시인하면서 대규모 적자로 돌아선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냈던 법인세 2,3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흑자 실자를 냈다고 발표했다가 재무제표 수정으로 적자로 바뀌면서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법인세 2,300억 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해운업 불황의 여파로 경남, 부산, 울산 상장 기업들의 총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동남권 12월 결산 상장 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결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8.5% 줄어든 20조 7,4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 기업의 매출액은 8%, 부산은 5% 감소했습니다. 지난달에도 경남은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들어 나타난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창원세관은 지난달 경남의 수출이 지난해 4월보다 19% 줄어든 36억 5천만 달러, 수입은 34.5% 줄어든 13억 1천만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